솔직한 얘기를 또 하자면 교과서적으로는 팀으로 하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융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끌고 왔을 때 사업이 성공한다. 근데 맞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지원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환수 교수라고 합니다. 원소속은 제가 이제 산업보안학과 그리고 행정보험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창업지원단에서도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4년부터죠. 2014년부터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약 한 25억 원 정도를 창업자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인들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팀으로 이룰 경우에만 외부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일반인 경우에는 뭐 학교 이런 거 상관없이 외부인들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창업을 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지원 프로그램들, 지원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년에 최대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 지원 외에도 학생들이 잘 훌륭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멘토링 교수님도 연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창업자들하고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원 금액의 규모가 좀 더 크고요. 대략 한 평균 한 연에 한 7, 8천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받고 있죠. 해외로의 어떤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는 해외로의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재권 확보를 위한 활동들,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창업 동아리나 학생 창업자나 일반 창업자나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나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지원의 어떤 성격이나 깊이가 조금 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한 7년 정도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배출한 사업자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창업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팀 정도 양성을 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한 6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달성을 했고, 그 중에서 실제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도 한 300건 정도, 게다가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 신규 인력 고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50명 정도 고용 창출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 창업자들의 경우에도 토탈하면 한 250팀 정도 저희가 배출을 했고, 그 친구들이 이뤄낸 매출 실적도 한 2, 30억 정도 되고요. 몇십 명 수준의 고용 창출을 했었고, 역시 지재권도 한 100건 정도 가까이 성과를 냈죠. 근데 이게 저희 창업지원단만의 성과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링크 사업단에서도 창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사업단에서도 양성하고 있는 학생 창업자 수나 이런 성과를 합친다면 아마 더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용어로 꼰대 같은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쭉 오랫동안 학생 창업자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역시 뭐니 해도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아이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문가분들의 자문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또는 좀 겸손하게 잘 듣는 친구들이 결국엔 잘 돼요. 보통 정말 뛰어난 친구들, 똑똑하고 기술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주변의 조언을 너무 좀 이렇게 소홀히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많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신중하게 듣고 겸손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는 또 그걸 또 너무 따라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정말 또 정답은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청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 있게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추는 게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답변 드리는 이 자리가 뭐 수업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뭐 아이디어를 디벨롭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트리즈라는 기법도 써볼 수 있고, 실제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린 스타트업이니 뭐 비즈니스 캔버스니 또는 스크럼이니 뭐 애자일이니 이런 이론적인 방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론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 보시면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최고의 방법론인 거고, 그러면서 또 배워나가면서 다시 또 실행에 옮기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 시도해보시는 게, 도전하는 게 최고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끈기인 것 같아요. 끈기.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데스밸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도 얻게 되지만, 또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조언자도 만나게 되고, 또는 때로는 그런 자금줄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하는 어떤 끈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많이 성공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최고의 덕목은 끈기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투자를 받는 것이 되게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게다가 뭐 IR이라든지 또는 투자 설명회 같은 데를 많이 참여하면서 기회를 많이 찾아서 두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아이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템보다는 창업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업가로서 다른 사람 또는 또 외부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가로서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 것,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창업가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창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은 뭐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에 올인해라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졸업한 이후에 창업을 도전하게 되면 그때는 실패할 경우에는 뭐 뒤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안전하게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일 때 꼭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는 그게 실패로서 낙인이 되지만 학교 내에서는 그 실패는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일 때 한번 창업에 꼭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역시 또 제가 또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또 하자면, 교과서적으로는 팀으로 하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융합해서 하나의 팀으로 끌고 왔을 때 사업이 성공한다. 근데 맞지만 저는 혼자도 좋고 여럿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럿이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르죠. 혼자서 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별로 없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혼자 고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만큼 사고의 깊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몰입하는 어떤 훈련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고요. 또 반대로 여럿이 함께 했을 때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사람을 또 관리하면서 내가 또 리더로서 또는 어떤 팔로워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생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둘 다 좋은, 어떻게든지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제 얼굴을 별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안타까운 것은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수업 외적인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여하실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포털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학교를 안 오니까 할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교를 안 오니까 홈페이지, 포털을 더 많이 자주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여러분들의 스펙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